이번 시간에는 원전징수 파트 중 연말정산 관리에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 중도 퇴사자 부분에 있어서의 급여 대장에서 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을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말정산을 하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사원 등록에서 급여 자료, 사원 등록부터 해서 급여 자료 입력해서 최소한 12월 31일, 그러니까 12월까지 기속 연도가 12월인 기속 연도 고해 12월 31일까지 기속된 급여에 대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되어지고 나서 그 소득 금액들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불러와서 연말정산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 같은 경우 여기 역삼각 세 개 줄 표시에서 뉴젠 랩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젠 랩을 한번 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기본적 프로세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갖고 급여대장 입력이나 원천세 부분이나 나머지 기타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정보 입력에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력을 한다. 입력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나 신용카드 부분에 있어서의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하거나 한다. 그리고 나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그리고 나서 정산 추가자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별도의 연말정산 현안이나 연말정산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오류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되었다면은 지급조서를 마감으로 하고 마감한 자료를 이제 국세청에 정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무사랑 프로를 운영하시면서 전반적인 각각의 소득세나 법인세 아니면 원천세, 부가세의 신고에 대한 내용에 어떤 식으로 흐른지나 순서 부분을 모르신다 싶으시면 뉴젠 내비를 사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2019년도 우리 주식회사 세무사랑 2019년도 12월 급여 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근무자의 F3에서 전체 사원을 통해서 계속 근무자들을 모두 불러옵니다. 모두 불러오면 12월 달까지 급여 대장에 입력한 부분들의 내역들이 이제 총급여나 나머지 공제 부분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불러와집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의 툴 탭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은 소득 명세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를 누르시면 기본 세팅이 연말정산 입력으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입력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최종 마지막 부분들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명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소득 명세에서는 무엇이 있냐면은 기본 현 근무지, 지금 세무사랑 프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원들의 소득 금액 내역과 공제한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공제 내역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 급여 대장을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다면은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존에 만약에 중도에 입사를 하신 분, 이런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종종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소득 명세 부분을 제일 먼저 작성을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신용카드 공제 부분이나 아니면 기부금의 한도, 뭐 의료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근무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 명세에서의 총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도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명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그 정상적인 총 급여액을 산출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중간에 입사를 하셔서 기존에 입사 전에 회사에서 근로를 했다면 기본적인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을 거래처에서 받아서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기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입사하기 전에 기존에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입력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종전 근무직계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위에 종전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한 개씩 몇 개씩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종전 근무지의 내역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기본적으로 급여 내역과 사대보험 내역을 입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기납부색을 입력합니다. 이 기납부색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에 해당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이게 지금 안기부 씨의 종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일부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급여가 2,200에 상여가 880이다. 요 부분들을 우리가 입력을 맞게끔 하시면 되겠죠. 입력을 맞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결정세액이 있고 주형 근무지, 이 주형 근무지는 여기서 말하는 삼성이라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주형 근무지에서 125만 원을 원천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27만 원을 벌써 삼성에서 환급을 받은 겁니다. 27만 원을 당연히 환급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안기부 씨가 기존 정전 근무지에서는 98만 원만큼 원천 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74번인 결정세액을 하단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입력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이쪽 둘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기본적으로 소득 명세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소득 명세는 연말정산할 때 제일 먼저 확정지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부분의 한도 부분이나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양가족 부분입니다. 자, 이 부양가족 부분은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이제 사용 내역들을 입력을 하는欄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사원 등록에 쓰는 자료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추가 부양가족을 여기서 추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사원 등록에 저절로 부양가족란에 그 부분들이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안 하고 한두 명이라도 빠지게 된다면은 추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받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불러올 때 빠진 사람의 자료들은 불러와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양가족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입력하는 란인데요. 자, 본인에 대한 이 부분을 클릭을 했었을 때 본인과 관련된 사용 내역들이나 자료들을 입력을 하는 란입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본인에 따라서 입력을 해야 정상적으로 하는 거지, 이 부분을 각각 하지 않고 한쪽에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 부분은 오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각각의 해당 사항의 자료들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당 사항 입력한 자료 부분을 여기 상단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 밑에 부분은 이 우리 부양가족, 근로자를 포함 부양가족의 총 금여를 총 자료를 반영한 부분이 밑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기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건강보험료, 뭐 보험료나 나머지 보험료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노란색으로 이게 쳐져 있는 부분들은 더블 클릭을 하셔갖고 입력을 하는 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뭐 이제 보장성 보험이 이제 발생되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 의료비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의료비 내역을 서식에 맞게끔 자료들을 입력을 해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노란색 박스가 없죠. 바로 여기서 입력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갖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들도 별도의 내역들을 이제 입력을 하셔갖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기부금의 경우에도 기부금 내역의 입력 내역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작성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액 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부금 조정 내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2월 공제가 되죠.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2월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기부금 공제 내역을 설정을 하고 남는 부분은 2월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항목 부양가족 항목에서 기부금 명세를 모두 입력을 하고 추후에 나머지 자료를 입력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갖고 부양가족에서 기부금 명세서에 대한 조정 내역을 다시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재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재정리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월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제는 2월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서 공제는 최소한 받고 2월 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같은 세액 공제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게 2월 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의 세액 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근로자한테 유리하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연금저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연금저축 두 번째도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입력을 통해서 금액들을 입력을 하면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리가 다 마지막으로 되셨으면 연말정산 입력해서 나머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작업을 완료 짓습니다. 자, 위에 상단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료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료 갱신을 눌러보면은 급여 정보 데이터를 갱신하는 부분이니까 뭐 부양가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역삼각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산이라는 것은 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재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감면율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등의 이제 감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부양가족 입력과 연금저축, 연금저축 투 월세 부분을 입력을 다 하시면 입력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여기에 들어와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부양가족 택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존에 입력돼 있던 부양가족이나 나머지 기타의 탭에서 입력돼 있던 것을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 처리를 하셔야 관련된 내역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말정산 입력에서
부양가족 탭을 불러와서 관련 자료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러오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중히 한번 보셔야 되는데,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 유의사항에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공제 금액을 재계산한다. 그 다음 연금소득 월세 탭에 입력한 지출액만 반영하여 공제 금액 재계산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기준으로 각 의료비지를 반영한다. 그 다음 부양가족 소득공제 입력 탭에 보험료를 반영한다. 뭐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데, 밑에 빨간색 표시로 불러오기 적용할 경우 기존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된다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역삼각형 룰로도 비슷한데요. 근로소득 소득 공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모든 부분을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요게 제일 편하죠.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입력된 자료,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요 자료가 지급명세서에서 제출이 되겠지만, 의료비 명세서나 기부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포함해서 제출하지만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부금 명세서나 의료비 명세서 이런 부분이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기부금이나 의료비 부분을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다면은 그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의료비 지급 명세서나 기부금 명세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작성을 하고 자동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기도 하는 거죠. 예, 상호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에서 작성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소득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요, 여기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오기에서 근로소득 소득공제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바로 모든 것을 작성하지 않고 여기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서 각각의 내역들을 작성을 하고 이 내역들을 토대로 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이 내역들을 불러와 지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에 그 내역들이 이렇게 반영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여기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근로소득 공제신고서를 불러오게 된다면은 이 근로소득 공제신고서는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 자료는 뭐 내용이 한 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불러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연말정산한 것들이 다 이제 삭제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 불러오기 기능에서 최소한 뭐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입력 방식이 바로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서 바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먼저 입력하고 나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적용했었을 때 우리가 불러오기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 공제 신고서 내역에 있는 부분들을 불러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러오면 안 되겠죠,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항목이니까 잘못 눌러서 이제 반영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같은 일을 뭐 두 번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와 PDF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각각의 파일들을 전달받아서 뭐 PDF 불러오기나 PDF 파일로 불러오기나 이런 부분을 불러와서 이 PDF 자료를 적용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저절로 이쪽 항목들에 이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뭐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는 당연히 거래처에 요구를 하셔갖고 거래처에서 국세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의 근로자가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PDF로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죠. 대부분 뭐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PDF 파일을 받아서 정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완료가 된 부분을 체킹을 하셔갖고 작업 완료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을 하셔서 마감을 짓고 나서 이제 직원들한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이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입력에서는 좀 전에 여기 있는 자료들을 모든 게 불러온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연말정산 입력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 있는 부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입력을 해갖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얘기한 청년에 대해서 이제 감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성리산 씨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 달쯤에 취업을 해서 5년 동안에 이제 청년 감면을 받는데 90% 감면을 받죠. 90% 반영을 정상적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했고 신고를 했다면은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상단에서 보시면은 자, 총 산출세액이 190만 원 정도 된다. 거기에 90만 원이면은 뭐 170 얼마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감면되는 게 150만 원이다. 요 소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까지다. 예, 이런 부분도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면 소득 명세서 송리산 씨 보면은 밑에 하단에 중소기업 취역 청년 감면을 90% 받고 있습니다. 라고 부분이 체킹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에서 정상적으로 입력만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그런 자료들, 감면이나 이런 부분, 사원 등록에서 가여부를 체킹할 수 있는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불러오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고 실수가 없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격 완료를 다 하고 나서 이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거나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말정산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한 계속근무자의 현황, 뭐 전체 부분의 현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지 부분을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연말정산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황금 납부 부분의 계속근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연도 2월 달에 실질적으로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될 금액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데이터를 뭐 인쇄를 하시거나 갖고 계셨다가 뭐 2월 달 부분에 이 급여를 반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정산을 완료를 했었으면 자,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계속 근무자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기본적으로 제출할 때는 이 총괄로 해야 되겠죠. 총괄로. 계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총괄로 해야 우리가 지급명세서는 이제 인적 사항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퇴사자도 인적 사항이 아직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전체 부분에 있어서 총괄로 완료를 하고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퇴사했었을 때 퇴사자의 부분을 완료를 바로바로 시켜 놓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근무자 부분만 완료를 하면 되고 총괄로서 완료된 내역을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은 좀 더 확인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결과적으로 지급명세서는 이 금액에 의해서 제출이 돼서 제출이 되겠지만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이 금액만큼 납부세액만큼 이제 2월달 급여에 반영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겠죠. 7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확인해 보시면은 2020년에
이때 계속 근무자의 총 지급액과 이제 환급인 70만 원 정도를 화급이 저절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원천일수 이행상환 신고서의 자료는 연말정산 자료의 이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갖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말정산 관리의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